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농업관측센터 과일과채관측팀장 김원태입니다. 농업전망 2022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과일 분과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분과는 저희 과일과채관측팀에서 30분간 사과, 포도, 배, 단감, 감귤, 복숭아 그리고 수입 과일에 대한 수급 동향과 전망을 발표를 하고 30분간 질의응답 및 주정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에 촬영되어 영상 송출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응답은 사전에 받은 질의 영상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내용으로 질문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은 회원가입 후 플랫폼 우측 하단 질의응답 창에 남겨주시면 토론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팅창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일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과 수급 동향과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봄철 저온과 조기 낙가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작황이 양호하였고 재배 면적도 9%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사과 재배 면적 비중의 61%를 차지하는 경북 지역의 사과 농가분들은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걱정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기존에는 충청권 위주로 과수화상병 발생이 많았으나 경북 안동과 영주의 사과 농가가 확진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발생을 막기 위해서 농작업 시 철저한 소독과 예찰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산 사과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햇사과 출하 전까지 가격이 계속 높게 형성되리라는 기대 심리로 출하를 지연시켰던 물량이 5월 이후 일시에 출하되었고 품질도 좋지 않아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산 사과 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31% 하락하였습니다. 후지 수확기인 11월 가격은 전년 대비 24% 하락하였습니다. 사과 수확기 품종별 가격을 살펴보았습니다. 후지 사과 대비 MB나 가몽, 시나노 골드, 아리수 등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들 품종은 대체로 후지나 홍로 사과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아삭하며 맛이 새콤달콤한 등 사과 품질이 좋아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최근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농가의 식재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아리수와 시나노 골드, MB 가몽 품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구매 경험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직 재배되는 물량이 많아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이 적어 이 품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았으나 품질은 후지 대비 좋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재구매 의향 또한 평균 93%로 높고 향후 구매 의향도 높아 이들 품종에 대한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사과 품종 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홍보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2월 이후 출하될 사과 저장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20만 톤 내외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봄철 사과 가격 폭락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농가분들께서는 품질과 저장성을 고려하시어 출하 시기를 적절하게 분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사과 재배 면적은 전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활발한 품종 갱신으로 유목 면적은 3% 증가하겠으나 성목은 1% 감소하겠습니다. 품종별로는 후지와 홍로 면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반면 가몽은 9% 증가했고 아리수, 시나노 골드, MB 등의 기타 품종 면적도 늘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과 중장기 수급 전망입니다. 사과 재배 면적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재배지 북상과 노령화 폐연의 영향으로
2031년 29,000헥타까지 연평균 1.8%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과 생산량은 단수가 증가하겠으나 재배 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2031년 47만 2천 톤 수준까지 연평균 1.1%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사과 발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도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봄철 저온 영향으로 송이 크기는 전년 대비 작았지만 병 발생이 적어 작황이 양호하였습니다. 포도는 샤인머스켓 품종의 도입 이후 품종 갱신이 활발해졌고 타 품목에서 포도로 전환한 농가가 늘면서 2021년 샤인머스켓 비중은 31%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 캔베럴리 위주의 생산 체계는 고른 품종 배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품종이 갱신이 활발해지자 캔베럴리와 거봉은 물량 감소로 가격이 평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러자 캔베럴리는 재배를 지속하겠다는 농가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반면 거봉은 여전히 착색 어려움으로 품종을 전환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MBA는 큰 폭의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MBA는 소비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큰 폭의 물량 증가에도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물량이 증가하는데도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포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포도는 샤인머스켓 거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샤인머스켓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고 60대는 캔베럴리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에서는 샤인머스켓과 거봉의 선호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캔베럴리와 거봉 수요가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고 앞서 보셨듯이 거래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향후 이들 품종에 대한 생산 기반 축소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구매 행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샤인머스켓 구매 이후 수입포도 구매량을 줄였다는 소비자가 44%로 나타나 샤인머스켓이 수입포도 소비를 일부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의 향후 구매 의향은 높게 나타났는데요. 소비자가 품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어 농가분들께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입 동향입니다. 2021년 포도 수출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포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중국, 베트남 등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켓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도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현지 작황 부진과 단가 상승이 그 원인입니다. 2022년 포도 수급 전망입니다.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에 식재된 유목이 성목화되면서 성목 면적은 4% 증가하겠으나 유목은 7% 감소하겠습니다. 포도 품종별로 보시면 샤인머스켓 면적은 24% 증가하는 반면 캔베럴리나 거봉류, MBA의 면적은 전년에 이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샤인머스켓 품종의 성공적인 정착 이후 새로운 신품종을 찾는 농가들이 많아지면서 적포도, 루비로망이나 마이하트 등 그리고 블랙 사파이어 등 신품종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장기 수급 전망입니다. 포도 재배 면적은 샤인머스켓 식재로 향후 2~3년간은 재배 면적이 늘겠으나 이후 농가 고령화와 노목 폐원 등의 영향으로 2031년 12,600헥타까지 재배 면적이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목의 성목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포도 생산량은 2027년 21만 2천 톤 수준까지 증가하겠으나 이후 성목 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2031년 생산량은 20만 1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포도 발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수급 동향과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동향입니다. 봄철 저온 피해와 장마,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작황이 매우 부진했던 2020년 대비 2021년 생산량은 착가수 증가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주 품종인 신고 재배 면적 비중은 2015년 88%에서 2021년 86%로 감소하였고, 최근 신화와 창조, 슈퍼골드 등 신규 식재가 증가하면서 재배 면적 비중은 2021년 10%로 증가하였습니다. 출하 및 가격 동향입니다. 2020년산 배 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70%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생육기 잦은 강우로 과피 오염과 미세열과 물음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산 가격은 전년 대비 21% 하락하였습니다. 8월은 반입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산 저장배 가격 강세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배가 수확되는 시기인 9월과 10월에는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0% 하락하였습니다. 소비자 조사 결과입니다. 배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60%는 배를 후식용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제수용과 선물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후식용으로 배를 구매하는 비중이 17%포인트 증가하였지만 제수용과 선물용은 6%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신품종 구매 경험은 2020년 대비 증가하였고, 구매 후 만족도 평균은 8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 신품종에 대한 인식이 최근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고 있으며 명절보다 일상 소비용 과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022년 수급 전망입니다. 2021년산 배 저장량은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가 비율이 증가하였고 당도가 높아 품질은 매우 양호합니다. 2022년 배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식재로 유목 면적은 2% 증가하지만 농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성목 면적은 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품종별로 보았을 때 신고와 원황 재배 면적은 감소하지만 이외 나머지 품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입니다. 신규 가원이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와 도시개발 등으로 재배 면적은 2031년 연평균 2.1%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배 면적이 감소하지만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2031년 16만 5천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상 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감 수급 동향과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동향입니다. 2021년 단감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7만 2천 톤으로 예측됩니다. 재배 면적이 6% 증가하였지만 4월 초 저온과 잦은 강우로 착과수가 감소하였고 탄저병이 증가하여 낙과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주 품종인 부유 재배 면적 비중은 감소하고 최근 태추와 기타 품종의 신규 식재로 재배 면적 비중은 증가하였습니다. 출하 및 가격 동향입니다. 2021년산 단감 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15% 상승하였습니다. 단감 품종별 가격은 부유는 25%, 서촌도생은 4%, 소비자 선호가 높은 태추는 2%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소비자 조사 결과입니다. 단감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84%는 단감을 후식용으로 구매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제수용과 선물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감 구매 시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소비자의 대부분은 단감 구매를 만족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수급 전망입니다. 2021년산 단감 2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품질 저하로 저장성이 낮아 출하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2년 단감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식재로 유목 면적이 5% 증가하지만 농가 고령화 등으로 성목 면적은 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품종별 재배 면적입니다. 부유와 차량 서촌 조생은 감소하지만 이외 태추와 기타 재배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장기 전망입니다. 신규 가원이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와 작목 전환 등으로 재배 면적은 2031년 연평균 2.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배 면적이 감소하지만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2031년 6만 9천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상 단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귤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2021년 감귤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만감류 전환이 늘어 유목 면적이 증가하였고 만감류 유목의 성목화로 성면 면적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온주감귤 비중은 감소하였고 만감류의 재배 면적 비중은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산 감귤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증가하였으나 노지온주 생육기 기상이 좋지 않아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귤 출하 및 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산 노지온주 가격은 반인양 감소로 전년 대비 9% 상승하였습니다. 10월은 비상품과 발생이 많아 반인양이 적었으나 품위 하락으로 전년 대비 2% 상승하였습니다. 11월 이후에는 품위가 회복되어 전년 대비 12% 상승하였습니다. 이어서 만감류 동향입니다. 2020년산 만감류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한라봉은 재배 면적 감소와 냉해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0% 상승하였습니다. 천혜향과 레드향 가격은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각각 21%, 19% 상승하였습니다. 만감류 수요 증가는 소비자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만감류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91%로 조사되었으며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 재구매 의향 역시 대부분 품종에서 긍정적이었으나 한라봉의 경우 늘리겠다는 응답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아 소비가 저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감귤 2022년 수급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1월 만감류 출하량은 설 성수기 출하가 집중되어 전년 대비 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월 이후 출하량은 설 성수기 물량 소진으로 노지온주는 21%, 만감류는 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2년 감귤 재배 면적은 만감류 전환으로 유목 면적은 증가하나 폐원 등으로 성목 면적이 감소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감귤 중장기 수급 전망입니다. 감귤 재배 면적은 만감류 전환 및 신규 식재로 유목 면적이 1,300헥타르 수준으로 유지되겠으나 작형 전환과 폐원 등으로 성목 면적이 감소하여 재배 면적은 연평균 0.8% 감소하겠습니다. 성목 단수는 생산성이 높은 품종으로 갱신되고 시설 재배로 작형이 전환되면서 증가하겠으나 재배 면적 감소로 생산량은 2031년 61만 5천 톤까지 완만히 감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숭아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2021년 복숭아 재배 면적은 유목의 성목화로 성모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유목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생육기 기상이 좋아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숭아 출하 및 가격 동향입니다. 2021년 복숭아 가격은 반인양이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품위가 좋고 출하 규격 변경으로 단가가 상승하여 전년 대비 2%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유목의 성출하 시기인 8월에서 10월 반인양이 증가하였지만 단가 상승으로 가격은 8% 상승하였습니다. 품종별로 유목에는 소포장으로 인한 단가 상승과 품질 상승으로 26% 상승하였고
촌독에는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18% 하락하였습니다. 유목외와 촌독에 모두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조생종 복숭아의 반입 비중이 증가하여 6월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조생종 복숭아의 강세는 소비자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조생종 복숭아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70%로 나타났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재구매 의향 역시 높아 조생종 복숭아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어서 복숭아 2022년 수급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복숭아 재배 면적은 품종 갱신으로 유목 면적은 증가하나 성목 면적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1% 감소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지자체 묘목 지원 사업으로 신규 식재가 활발한 호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배 면적 감소가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숭아 중장기 수급 전망입니다. 복숭아 재배 면적은 품종 갱신은 활발하나 수익성 저하로 유목과 성목 모두 감소하여 재배 면적이 연평균 0.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성목 단수는 병해충 저항성과 내한성, 내습성이 높은 품종으로 갱신되어 증가하겠으나 생산량은 재배 면적 감소로 2031년 20만 톤까지 완만히 감소하겠습니다. 이상 복숭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입과일 동향과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신선과일 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71만 3천 톤이었으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3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과일들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기 전에 앞서 코로나19발 물류난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입과일 모두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위와 같은 품목들은 수입량이 증가했는데요. 품목별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망고 같은 경우 국내에서 단과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수입선이 페루, 대만,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수입량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아보카도 같은 경우 국내에서 건강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멕시코산 대비 저렴한 페루산 아보카도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수입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체리, 키위 모두 국내 수요도 좋고 각각 주요 수입 대상국인 칠레, 미국, 워싱턴, 뉴질랜드의 작황이 양호하여 수입량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입량이 감소한 품목들도 있습니다. 오렌지 같은 경우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 단가가 상승하고 또한 국내에서 먹기 편한 과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렌지 수요가 감소하여 수입량이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습니다. 레몬은 국내 수요는 좋지만 미국의 고온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수입량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자몽은 국내 식자재 수요도 감소하고 미국산 자몽의 수입 단가가 상승하여 수입량이 감소하였고요. 포도 같은 경우 수입 포도에 대한 수요는 좋지만 미국의 작황 부진, 석류도 마찬가지로 수요는 좋지만 캘리포니아의 작황 부진으로 수입량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행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2021년 수입과일 구매량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량 증가 사유로는 수입과일 가격이 국산과일보다 저렴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감소 사유로는 국산과일의 품질이 수입과일보다 뛰어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2년 과일 수입 전망입니다. 열대과일 같은 경우 물류 문제로 인해 중남미산 바나나 수입이 계속 차질이 생기면서 전년 대비 수입량이 11,000톤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도도 마찬가지로 물류 문제로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감귤류 같은 경우 오렌지와 자몽 등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나 레몬의 작황이 크게 안 좋았던 21년 대비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2022년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타 과일 같은 경우 키위, 체리, 석류 등에 대한 수요가 좋아 전년 대비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수입 전망입니다. 현재 물류 문제가 정상화된 이후
수입과일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대과일 같은 경우 망고와 아보카도에 대한 국내 수요가 좋고 필리핀과의 FTA 타결로 인해 바나나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입량이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감귤류는 시트러스류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에 수입량이 연평균 0.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고요. 기타 과일 같은 경우 키위, 체리, 석류 같은 일부 온대 과일에 대한 수요가 좋아 수입량이 연평균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도 신품종 수입 포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입량이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입과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과일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연구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 2022년 사과와 감귤 재배 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요.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 증가로 포도의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늘 것으로 보입니다. 배와 단감, 복숭아 등은 재배 면적은 고령화 그리고 노동력 부족, 다른 작물의 전환 등으로 전년보다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사전에 영상으로 촬영된 질문과 지금 홈페이지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질의응답창에 남겨주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포도 관련 이슈 영상을 보신 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트 진열대에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과일계에서 포도의 위상 자체를 바꿔버린 샤인머스켓. 그런데 이 샤인머스켓이 포도의 위상만 바꿔버린 게 아니고 한국 포도농가 전체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1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수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2020년도 포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3,1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 약 90%가 샤인머스켓이라고 합니다. 비록 한국 토종작물은 아니지만 한국 땅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면서 뒤따라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엄청 늘어났는데요. 보시는 자료와 같이 재배 면적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거봉 가격은 상품 2kg에 평균 18,200원이었는데 이는 작년보다 16% 높은 가격이고 캠베럴리도 1년 전보다 20%나 상승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난 샤인머스켓의 경우 작년 대비 가격 하락폭이 9%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과 반입량은 늘어났지만 반입량 대비 가격 하락폭이 적고 캠버럴리와 거봉 등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 포도 농가의 수익을 개선해주는 나비 효과가 돌아온 것입니다. 샤인머스켓의 재배 면적 급증에 따라 생산량도 크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유통 환경에서 제대로 된 품질, 즉 당도와 거름 가형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하면 가격 하락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샤인머스켓의 활성화로 기존 포도 품종에서 전환한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캠베럴리, 거봉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기존 품종도 공급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도 시장에서 샤인머스켓 재배가 늘면서 다른 품종들은 살짝 주춤한 기색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향후 캠베럴리, 거봉과 같은 품종들의 재배 면적 감소폭은 둔화되고 샤인머스켓의 증가폭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식재가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생산량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농가들도 이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캠베럴리, 거봉, MBA 재배 면적 감소폭은 지금보다 둔화되어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 증가폭도 과거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샤인머스켓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아직 긍정적이지만 긴장을 놓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인기가 높은 만큼 샤인머스켓 생산의 급증이 예측되는데 당도 등 품질 관리가 미흡할 경우 가격 폭락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과 후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중앙청과 이재희 부장님이십니다. 예,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서준 박사님이십니다. 예, 한국과수농업연합회 박철선 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수일통상 최준홍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럼 과일 발표 내용 또는 방금 보신 포도 관련 영상을 주제로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당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요.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한국과수농업연합회의 박철선 회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지금 그 과일 관측을 한 걸 발표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뭐 21년산 그 분석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과나 배, 이 복숭아 이제 주 우리나라의 품종이 지금 생산량 대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까지도 수도권에 이제 반입량 과다로 해서 각 도매 시장에서 이 경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경기 위축에 따른 또 뭐 날씨 탓도 있고 또 소비가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우리 이 현장에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과일은 그 우리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 소비가 되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이런 그 과일 생산이나 유통을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뭐 제가 이제 주 품목으로 하는 사과는 아까 하신 것 중에 보니까는 이 우리 중생종이 상당히 그 요즘 많이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선호도가 높은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중생종 나올 무렵에 이제 과일이 적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우리 만생종인 후지 사과는 어떻든 간 1년 내내 이제 유통이 되는 그런 그 과일이다 보니까 또 이 소비자들이 좀 단계적으로 이제 그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설 명절을 대비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과는 설 이후에 좀 그 유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쟤네들이 15kg 이 경매 단위로 가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좀 되도록이면은 5kg, 7.5kg로 출하를 해주시면은 제대로 값을 받을 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또 이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원예특작과학원의 박서준 박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포도 그 관측 자료를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포도 샤인머스켓 수출량이 이제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예, 저도 실제적으로 한동안은 이제 포도의 그 샤인머스켓은 수출량이 이제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찌 보면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그 포도를 봤을 때
약간 그 가운데 끼인 세대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은 좀 따라가야 되고 어떤 그 수출 가격 면에서 그다음에 중국이 따라오는 거를 우리가 좀 더 달아놔야 되는데 그 가운데 지점에 있어서 그걸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포도 샤인머스켓이 지금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동일한 샤인머스켓을 우리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갭을 만일 줄이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샤인머스켓이 좀 더 품질이 좀 고급화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이 좀 균일화시키면은 충분히 그 차이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보면은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최근에 거기도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에 샤인머스켓을 수출했을 경우 중국산 샤인머스켓과 어떻게 품질을 차별화하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당도를 표현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몇 브릭스 표현 안 했거든요. 그때는 뭐 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뭐 샤인머스켓은 18브릭스가 기준이 되면은 어느 정도 다 의사소통이 되는데 샤인머스켓에 있어서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머스켓 향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원예 특작과관에서 현재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그 머스켓 향을 품질을 수치화시킬 수 있고 그거를 품질 기준에 설정함으로써 샤인머스켓의 품질을 고급화를 시키면 중국과의 샤인머스켓의 품질이 차별화가 돼서 해외 시장에서도 앞으로도 샤인머스켓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국과의 그 경쟁을 위해서라도 그 샤인머스켓의 그 품질 고급화 그리고 머스켓 향의 객관적인 수치화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청과의 이재희 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가락동 중앙청과 이재희 팀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는 코로나로 저희 가락동 도매시장도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폐쇄라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상 회복과 안전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철저한 방역 규칙을 준수하고 현재 안전하게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앞서 다 발표를 하셨지만은 매년 겪는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지만 농민들이 애써 가꾼 가실료 농산물 소비가 원활하여 힘들었지만은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 최근 특이 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색 과일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방송을 보셨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샤인머스켓입니다. 씨가 없고 당도가 높고 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과 상품성을 겸비해서 포도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과, 배, 단감, 수박 등 신품종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점차 소비 패턴이 이색 과일로 바뀌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끝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금년 명절 설 대목입니다. 지난해는 상당히 일기가 안 좋았지만은 재작년이죠. 예, 작년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기는 좀 재작년보다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품질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또한 출하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10에서 한 20% 가격이 좀 싸게 농산물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농산물 국내산 과일 소비로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일통상의 최준호 기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송하신 것 중에서 샤인머스켓의 신장세 관련해서는 수입 포도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입 포도가 전체 수입량의 한 반 정도는 거의 청포도 계열인데 이 청포도 계열들이 거의 다 지금 국산 샤인머스켓의 고품질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년에도 상당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에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저장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2월달, 3월달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수입량에 대한 줄어듦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시즌이 비슷한 미국산이나 페루산에 대한 어떤 영향적인 부분은 꽤 클 것으로 보이고요. 칠레산은 내년에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작년에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한번 이게 그 피해를 워낙 입었기 때문에 칠레산은 좀 늘어나겠지만 미국산이나 페루산은 이제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 과일에 대해서도 좀 정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말씀을 그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그 수입 단가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큰데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환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약 한 10% 이상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하고 그다음에 해외 산지 쪽도 사실은 물류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공급자 하시는 분들도 해외 농가분들도 중국에서 부자재 문제라든지 또 어떤 물류 어떤 그 해상 운임의 증가, 그다음에 노동력에 대한 어떤 그런 인건비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웬만한 수입 품목은 한 10에서 15% 정도는 원가 상승 요인들이 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환율도 한 10% 정도 높다고 본다 그러면은 환율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당히 높게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 관련해서 계속 강세기 때문에 이 구조라 그러면은 수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한 20% 이상 정도의 원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물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원가 상승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입액은 꽤 늘어나겠지만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량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나나 같은 경우는 필리핀하고 관세 FTA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정부 간에만 사인된 상태고 국회 비준이나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바나나도 매년 6%씩 떨어지는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올해 1월 1일 선적분부터 필리핀에서 단가를 거의 10에서 15% 정도 올린 상태거든요. 그거는 과일에 대한 문제나 FTA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해상 운임의 증가, 노동력의 감소, 뭐 여러 가지 부자재 비용의 증가 이런 것만 가지고도 10%가 올랐기 때문에 바나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서 원산지별로 아마 중남미 바나나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제 전체 수입량보다는 전체 그 국가 간의 수입 비중에 있어서 필리핀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좀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들어오는 나라 중에 가장 그 바나나 단가가 낮은 국가가 베트남인데 아마 베트남은 FTA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비중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오렌지는 지금 감소 추세고 미국이 올해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꽤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인 그 수입 과일에 대한 내용들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준비된 질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건비로 굉장히 힘듭니다. 배를 출하할 시 성과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나주에서 최근 컨테이너 경매를 실시했다는데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배의 컨테이너 상자로 경매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설선 회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지금 그 생산지 이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서 이 컨테이너 경매를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포장 단위가 지금 우리 그 도매시장으로 올 때는 5kg, 7.5kg, 15kg 이렇게 배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15kg 컨테이너 상자로 경매를 하게 된다면은 우선 생각나는 게 이 포장재 값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 또 여러 가지 그 운임 문제 이런 게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 공판장에서 이런 그 컨테이너 경매는 좀 확대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단 이 대량으로 이제 그 유통이 되는 그 대도시나 이 수도권 특히 가락이나 이런
구리 이런 쪽에서는 컨테이너로 경매하기에는 준비할 사항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행에서 생산지에서 이렇게 컨테이너 경매를 하는 것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컨테이너 경매 방법에 대해서는 그 현지 도매 시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이제 경매를 했는지 그거는 그 공지 사항을 보시는 게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컨테이너 경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농가에서 그 수확하고 선별 포장하지 않고 그냥 컨테이너 상자째로 공판장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따로 선별을 해서 경매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럼- 안동 공판장이 지금 사과를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많은 농가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나주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여타 우리 중소 그 도매시장 내지 공판장에서 지방에서 확산된 걸로 기대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샤인머스켓 재배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가격은 왜 계속 비싼가요? 그리고 언제쯤 싸질 수 있을까요? 예, 또 샤인머스켓에 관련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샤인머스켓 전문가시죠, 우리 그 원예특작과학원의 박서전 박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샤인머스켓 가격이 언제쯤 내려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지금의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약 3,500헥타르 되는데 이제 재배 면적이 좀 더 올라가고 출하량이 많이 증가된다면 지금보다는 지금 대략 뭐 키로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 정도 하는데요. 그것이 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당분간은 키로에 10,000원 이상 가격은 꾸준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가격과 관련된 문제는 시장에 계신 전문가분께 한번 더 그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앙청과 이재희 부장님 그 간략하게 좀 또 추가 보충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이색 과일로 해서 현재 그 상당히 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수입 대비 가격은 상당히 좀 비쌉니다. 하지만 그 맛이라든지 어떤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좀 우위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게 다른 품목보다는 전반적인 저장성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그 어떻게 그 저장성이 높고 하다 보니까 출하가 홍수 출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일반 과실들은 그 홍수 출하로 인해서 가격 폭락이 상당히 많은데 이 샤인머스켓은 그런 거를 좀 예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더불어 어떤 이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판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오프라인도 상당히 많지만 온라인 판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량 쏠림 현상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점차적으로 면적이 증가되면은 계속해서 시세는 하락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실시간 질의응답 창에 올라온 질문들 좀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시나노골드 인기가 많아서 면적이 많이 늘 거라고 하는데 시나노골드의 실제 소비자 반응은 어떤지 또 이제 품종 갱신을 해볼 거 아닌데 앞으로 시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님. 예. 시나노 골드가 이제 그 2, 3년 전부터 그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 중생종으로 그 맛과 품질에서 이제 좀 월등하다 보니까 중생종으로는 그 상당히 이렇게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농가가 이제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이제 시장성은 지금 뭐 양호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생산 과정이 그렇게 다른 그 품종에 비해서 농동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탄저에 약해다든가 이런 병해충에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철저하게 좀 지켜져서 한다면은 만생종보다는 생산 비용도 절감되고 또 우리가 그 반사 필름이나 이런 거를 보복 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생산비 절감도 되고 또 노동력도 좀 절감된다고 봅니다. 뭐 기회가 나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전문 농협의 지도과에 상담을 하시면은 아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숭아 관련 질문입니다. 그 복숭아 이제 털 알러지가 있어서 구매를 꺼리게 되는데 털이 없는 천도복숭아도 있지만 백도를 더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천도복숭아 중에서 백도 맛이 나는 품종이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중앙청가의 이재희 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계속해서 좀 새로운 교배종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복숭아 중에서 털 없는 복숭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천도복숭아인데요. 속살은 백도복숭아처럼 하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육질이 연하고 좀 부드럽습니다. 또한 새콤한 맛과 달리 달콤한 맛이 나면서 과즙이 좀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상당히 인기가 많고 또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 6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 좀 출하 기간이 짧은데 또 재배 면적도 많지 않고 향후에 이게 좀 재배 면적이 증가되게 되면은 좀 더 맛이 많이 좀 드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품종 말고 일반 백도 계열인데 대국청 복숭아라고 현재 털 없는 복숭아가 또 많지는 않지만 일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 복숭아하고 대국청 복숭아를 소비를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안전하게 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신비하고 개복천 복숭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질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도 관련된 질문을 하나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예, 샤인머스켓 저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박서준 박사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보통 이제 샤인머스켓을 지금 이제 비가림 재배했을 경우 한 9월 중순에서 9월 하순 정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샤인머스켓이 저장성이 다른 품종보다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월, 3월까지 갈 수 있고요. 이제 저장 중에 이제 곰팡이 같은 것이 다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원예 특작관에서 개발한 유황 패드를 같이 넣어서 저장하게 되면 한 3월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3월까지는 충분히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포도에 대한 소비, 아까 저희 발표도 있었지만 소비 기한이 좀 더 확장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수입 과일에 대한 질문도 하나 들어봤는데요. 작년에 제가 물류 문제 때문에 과일 수입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또 이제 이 과일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국산 과일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았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준웅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작년 봄부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입량이 줄어든 게 실제적으로 이제 통계상으로도 나타나 있고요. 내년에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대로 물류도 문제지만 원가적인 부담 때문에 굉장히 좀 압박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거고, 최근에 이제 샤인머스켓이 늘면서 이제 수입 포도 수입량이 이제 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산하시는 분들한테, 농가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진흥청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품질에 관한 좀 규격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시면은 수출하시거나 내수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뭐 중량 단위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규격화해서 또 단위 농협들이 좀 더 규모화해서 가시면은 외국처럼 그러면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 외국에 또 수출하는 부분도 같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소비자분은 좀 싸게 먹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시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어떤 비용들이 다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단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피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수익가도 되게 높아질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산도 같이 높아져야 될 거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국산 농사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유류비나
뭐 나머지 부자재 비용이나 또 수출을 하시더라도 물류적인 문제 때문에 원가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소비자분이 좀 감안하시고 좀 더 비싸게 좋은 물건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기 농림부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수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책을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벗어나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품종 개량이 많이 되고 있는 두 개 아이템, 하나가 이제 포도고 그다음에 사과거든요. 포도는 생산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묘목 심고 난 다음에 한 2, 3년이면은 바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커머셜하게 그래서 빨리 품종 개량이 된 건데 최근에는 가장 빠르게 되고 있는 게 사과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칠레 쪽에 많은데 그 안에 과육이 빨간 사과 요런 것들이 어떤 개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제가 이야기로는 최근에 샤인머스켓이 농사 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관념이나 생각을 굉장히 크게 바꾸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되게 보수적이셨고 품종이나 작형 변환하시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거나 이제 싫어하시는 게 많으셨는데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긴 안목을 본다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좀 지원도 하고 이러시면은 사과 농사 지시는 분들이 좀 더 빨리 가시는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과가 사실 생산량 봐서는 굉장히 많은데 또 실제로 최근에는 최근에는 이 사과가 사실 매일 평상시 먹기에 굉장히 좀 어떤 좀 그 올드한 아이템이 돼버린 상태인데 새로운 품종이 있긴 하지만 사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샤인머스켓 같은 아이템을 국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신품종을 재배하시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100만 톤도 소비해서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사이즈가 큰 것만보다는 이제 1인 가구도 많아지니까 좀 더 작은 사이즈에서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드시면은 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좀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에 계신 수입하시는 분이 국산 참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단 과일이 있냐. 4월 달에 자기가 수입해서 봤더니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외 수출에 대하시는 부분도 좀 보시면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샤인머스켓뿐만 아니라 사과와 참외에 대한 어떤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좀 좋은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샤인머스켓과 관련된 질문들, 포도 관련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저 귤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땡땡향이라는 귤이 많아졌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맛이나 향이 더 좋아서 종종 사 먹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고 땡땡향 감귤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예, 이런 질문이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계시는 중앙정가 이재희 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감귤의 한 종류고요. 그 이제 늦게 수확하는 귤이라 해서 이제 만감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면은 그 나무에서 완전히 익어서 수확을 하는 이제 그 감귤로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라봉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라봉하고 또 감귤을 교비해서 요즘 최근에 인기가 많은 네리향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전에부터 나와 있던 천혜향, 또 최근에 나오는 황금향 등 이렇게 해서 좀 계속해서 이런 이제 이 만감류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감귤보다는 상당히 그 당도가 높고 특히 그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 전부터는 그 수입 오렌지를 대체 품종으로 자리매김되면서 수입 오렌지는 소비량이 좀 감소되고 전반적으로 명절 설에 그 선물용으로 이 만감류 쪽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감귤 재배 면적에서 만감류 쪽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추세가 있고요. 그 주출하 시기는 맛있게 들 수 있는 시기는 그 12월부터 한 3월까지 보시면 되는데 2월까지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렌지 대체 효과도 있다는 그런 만감류에 대한 설명이셨습니다. 시간이 있는 관계로 하나 정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 포도 관련된 저기인데요. 예, 루비 로망이나 마이아트 등 수입 포도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로열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박서준 박사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일단 그 샤인머스켓은 로열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예. 예,
루비로망도 마찬가지로 그 루비로망이 일본에서 샤인머스켓보다 더 일찍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샤인머스켓처럼 어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지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하나 정도만 더 그러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망고 조카들이 망고를 참 좋아하는데 국내 수입 예정인 망고 중에 애플 망고처럼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품종의 망고가 있을까요? 예, 이거 최재동 이사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품종이 여러 가지긴 한데요. 아직 그 수입하려면은 사실 뭐 이렇게 그 언제든지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출하는 국가가 한국에 수출하고서 의향서를 내고 한국에 이제 그 식물검역소는 또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이게 한 10년도 걸리고 아주 짧아도 한 4, 5년은 걸리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애플망고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산, 페루산, 브라질 이렇게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에콰도르나 중남미 쪽인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거의 이제 뭐 의향서 낸 정도지 크게 뭐 이렇게 수출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그 수입 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롭게 뭐 들어오는 뭐 망고 품종은 현재로서는 애플 망고 정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질의응답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이것으로 농업전망 2022 제3부 과일분과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된 발표 자료 및 영상은 농업전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3시부터 분과 7 국제곡물, 분과 8 과채, 분과 9 감기 임산물에 대한 수급 동향과 전망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토론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